네,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중에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36쪽 후회의 본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는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다고 하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라는 걸 잘 보면 그 안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어리석음이 들어있냐 하면 후회가 일어날 때 일어난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탐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냄은 하지 않은 것 또는 한 것에 대한 성냄입니다. 이 셋 가운데의 어리석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이 후회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후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한 일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바보같이 그러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후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순간을 보면 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한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거듭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차선책만 선택했구나, 제가 그동안 어리석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살펴보니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한 것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회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실제로 정확하게 보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후회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투 선수가 경기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경기 비디오를 봅니다. KO패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피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가능했다면 그때 피했을 테지요. 그때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빠른 사람하고 붙어서 KO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늘 현재에 집중하면서 미세한 정신 현상을 관찰하면 후회라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후회를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진정한 반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성을 한다는 건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반성을 해놓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반성을 한다면 진정한 반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란 똑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은 보통 그냥 반성만 하다가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힘 빠지게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생과 오전 9시 10분에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이 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전화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경우 제대로 반성을 한다면 이 학생은 우선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못 일어났을까? 그 다음 잘 관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일찍 자든지 밤에 과식을 하지 않든지 경험에 비추어 자기에게 맞는 조기 기상 조건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부터 일찍 일어나려면 요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정하고서 실행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여기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왜 일찍 일어날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에 맞춰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삶을 바꾸는데 무언가 거창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다면 늦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면 왜 그러는지를 잘 봐서 그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것을 하나씩 고쳐서 반성을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반성을 자꾸 하면 그것도 길이 나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지의 속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작용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생각이고 그 마음이 의지입니다. 따라서 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의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남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의지가 나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자유의지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거나 무슨 의지든 낼 수 있다는 뜻에서 자유의지를 말한다면 저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조건에서 자유로운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한 불교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불교 경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가상의 대화입니다. 집이 있습니까? 아니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아니다. 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조건에 있어서 집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집이 없다 라는 대화 내용입니다. 어떤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없다 말하는 건 현상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조건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욱 전통의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어떤 정신현상이 일어날 때 그에 관계되는 조건들이 있으며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그 정신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욱은 미얀마에 있는 수행센터의 한 이름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서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의지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관찰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지를 잘 관찰하면 의지도 생각이 그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의지가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겁니다. 나 자신의 내부 상태에 영향을 받아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의지를 한번 내보세요. 뭐가 떠오르나요? 내가 내고 싶은 의지를 내는 게 가능하던가요?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의지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겁니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조건에 따라 떠오른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의지는 내가 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의지를 내면서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이 의지를 내고 저 의지를 내려 해보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어떤 대상에 강하게 집중돼 있으면 의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선정처럼 마음이 완전히 명상 대상에 가 있는 경우 의지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의지가 떠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음의 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의지, 느낌, 감정, 인식, 의식 같은 것들이 마음의 작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속성은 똑같지만 내용이 다르니까 이름이 다른 거지요. 그 속성이란 엄밀하게 보면 그 모두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꾸준하게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하면 관찰력이 배양되어서 정신현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안 들 만한 조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지의 이런 속성을 알고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해서 조건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부가 하기 싫으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공부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될 만한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는 등 공부할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찾는 게 바람직합니다. 조건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저를 찾아왔다고 칩시다.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럴 뿐더러 그 환자를 내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으로 몰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지 말되 그래도 무언가 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시작하면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대체로 우리는 많이 한 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많이 하면 그 일에 좀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건을 바꾸는 것, 그리고 억지로라도 열심히 해보는 것,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